오늘 알려드린 명확한 상황 고찰과 우상향 인생 그래프를 찍기 위한 3단계 테크트리를 기억하신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분명 크나큰 성공을 계속 거둘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우리 인생을 단순화시켜서 보면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는 과정, 그리고 또 다른 목표 설정과 다시 이를 달성하는 과정의 연속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매번 원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면서 쉽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일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수없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며 차선책을 선택하고 다시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때론 성공도 하고 다시 실패도 하면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와중에 많은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렇게 복잡다단한 인생에서 최적의 선택을 통해 우상향 인생 그래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연수남이 직접 고찰하고 연구한 우상향 인생 살아가기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고찰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진심으로 뼛속부터 원하는 목표를 제1의 목표라고 칭해봅시다. 대학을 예로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제1의 목표가 서울대 특정과를 가는 것일지도 어떤 사람에게는 스카이를 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제1의 목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목표를 제2의 목표라고 해볼게요. 서울대 특정 과가 목표였던 사람에게 다른 과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다른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선택 허용 범위 안에 있는 목표입니다. 그 다음으로 관심 외 영역이 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가장 베스트한 상황은 제1의 목표로 가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제2의 목표로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의 실력과 성적을 메타인지적으로 파악하고 합격 가능성 등을 생각해봤을 때 제2의 목표를 택하는 게 합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관심 외 영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재도전을 택하는 게 좋은데요. 재도전을 하는 와중에서도 제1의 목표와 제2의 목표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조절할지도 천천히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1의 목표를 성취한 적도 제2의 목표를 성취한 적도 관심 외 영역으로 가야 할 상황이라 재도전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찰해봐야 할 영역은 제2의 목표 영역입니다. 제1의 목표를 이뤘으면 목표 달성을 한 셈이니 더 생각할 것도 없고 관심 외 영역으로 가야 할 상황이면 깔끔히 포기하고 재도전하면 되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제2의 목표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제1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나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여기서부터 성공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시작하는 사람. 잘 생각해보면 제2의 목표로 가는 경우가 다른 옵션보다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절대 인생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생은 계속 흘러가는 건데요. 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제2의 목표로 가는 삶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둘째, 이런 목표 의식이 확실했던 사람은 남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일단 제1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기가 쉬운데요. 인생의 크나큰 과업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이 시점부터는 간절한 마음 아래 노력을 퍼붓지 않을 확률이 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제2의 목표를 제1의 목표로 생각했던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가짐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제1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한켠엔 그 특유의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 아쉬움이 노력의 불씨를 당겨주는 동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1의 목표를 바라보던 사람이 아쉽게 미끄러져 제2의 집단으로 갔다면 이미 그 능력치도 뛰어남으로 여기에 노력만 더해준다면 그 집단에서 합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원래 목표로 했던 집단에서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일단 휴식하면서 분석하라. 목표 달성을 위해 그동안 혹사시켰던 심신을 위로하면서 일단 쉬어주는 건데요. 이때 내가 제1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내 인생 전체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1의 목표에 미련이 생긴다면 모두 다 접고 다시 재도전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도 그럭저럭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는 겁니다. 둘째, 탑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인생에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적어도 그럭저럭 괜찮은 곳에 들어갔다고 안주하면 안 되는데요. 더군다나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선택한 곳이라면 더더욱 나태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든 탑이 되려면 초반에 치고 나가야 합니다. 휴식 및 분석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충전이 어느 정도 됐으면 총력을 다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셋째,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탑이 될 것인지를 세팅하라. 사실 학생이라면 성적으로 탑이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대학원 이상, 직장인 이상의 수준에서는 여러 경로로 탑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다던가 여러 경력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만 요즘 같이 퍼스널 브랜딩이 강조되는 시대엔 조금 더 스마트한 전략을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본인의 전문 분야를 공부하며 동시에 그 내용을 컨텐츠화시켜 본인의 플랫폼에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방식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도 이런 방식으로 제 전공 지식을 다루는 컨텐츠 수백 개를 수년에 걸쳐 올려놓은 플랫폼을 이미 하나 갖고 있고요. 공식 학회에서도 해당 분야 이사로 스카우트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그 과정 중에서 본인도 공부가 되고 발전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지도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뒤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업으로서 어떤 분야든 실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구성하는 능력도 같이 키워야 하겠죠? 계속 발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연수남의 심화된 성공 인사이트 영상을 더 만나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암기법 하나는 확실히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명확한 상황 고찰과 우상향 인생 그래프를 찍기 위한 3단계 테크트리를 기억하신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분명 크나큰 성공을 계속 거둘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